전 세계 각국이 속속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하는 가운데 캐나다에선 퀘벡주가 처음으로 백신 여권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퀘벡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이 이전처럼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백신 여권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접종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퀘벡주 식당협회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또다시 문을 닫기보다 백신 여권 도입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도 지지 의사를 밝혔고 보건 전문가들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다른 주들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와 알버타주는 일찍이 백신 여권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퀘벡주 내에서도 전례 없는 편견이라며 심각한 차별이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니토바주는 지난 6월부터 접종 증명 카드를 발급해 해외여행 후 귀국한 주민의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고 장기 요양원 방문과 스포츠 관람, 식당과 술집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여행자와 타주를 다녀오는 주민에게 일명 PEI 패스를 제공해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외에도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 뉴욕 등이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선 코로나19 백신 여권이 개인의 자유 간 균형 잡힌 절충이라며 백신 여권 도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식당이나 카페, 열차 등 공공기관에 이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고용시장이 전문가 예상엔 미치지 못했지만 실업률을 낮출 만큼은 개선됐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7월에는 9만 4천여 명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16만여 명인 예상치보단 크게 낮았지만 실업률은 전달 7.8%에서 7.5%로 앞선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6월에 이어 2달 연속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온타리오주에서만 7만 2천여 명이 채용돼 대부분의 일자리가 온주에서 늘었고 매니토바와 노바스코샤주 등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달엔 숙박과 요식업에서 3만 5천여 명이 새로 채용됐습니다. 새 일자리 다수가 정규직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서서히 나아지고는 있다며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부분에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고용시장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 1년 반 동안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기업들의 인재 유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 통계청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실직 중인 실업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24만 4천여 명이 더 많았으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은 1년 이상 실직 상태였습니다. 이외 15세에서 24세 젊은 층의 실직률은 11.6%입니다. 주별로 보면 온주의 실업률은 8%,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6.6%, 알버타주는 8.5%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제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48명이 추가됐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기는 지난 6월 18일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그동안 방역을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BC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402명으로 5월 21일 이후 최다입니다. BC 보건당국은 백신을 한 차례 맞았거나 미접종자들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나 20세에서 40세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백신 접종을 조금만 더 높여도 큰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BC주는 최근 워크인 접종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날 하루에만 16,500명이 클리닉을 방문해 맞았고
이 중 6천여 명은 첫 번째 접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C 정부는 백신 접종이 의무화는 아니지만 맞지 않을 경우 직장이나 해외여행을 갈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알버타주도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에 육박하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의 코로나 환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온타리오주도 신규 확진자 수가 34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 346명 다음으로 6주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 80명, 6지역 41명, 필지역 36명, 윈저 엑세스에서도 2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기간 2명이 추가 사망했으며 앞선 기록에서 누락된 16명이 추가됐습니다. 어제는 총 23,400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양성률은 1.4%로 전주보다 악화됐습니다. 온주의 백신 접종률을 보면 12세 이상 1차 접종률은 80.8%, 2차 접종률은 70.8%입니다. 이외에도 퀘벡주에선 새로 218명이 늘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3명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11시경 뉴스역 서쪽 더퍼린 스트릿과 레니 애비뉴에서 뺑소니 벤에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현장에서 1km 떨어진 주택가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28세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오후 3시엔 구엘프 남쪽 사공의 고속도로에서 옥빌 출신의 57세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운송 트럭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이어 어젯밤 8시 30분엔 옥빌의 던다스 스트리트 웨스트에서 길을 건너던 70세 여성이 SUV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교육청이 다가오는 9월 신학기 자녀의 수업 방식을 묻는 이메일을 학부모와 가디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전화로 연락할 예정인데 여기서 수업 방식을 선택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대면 학습을 받게 됩니다. 토론토의 유치원 원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모든 교실엔 헤파 필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온주 정부의 등교 수업 계획과 관련해 4개 교사 협의회 노조는 정부가 적절한 지침과 충분한 시간은 물론 공자금도 투입하지 않은 채 각 교육청과 지역보건당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유급 병가 제도의 영구화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현재 BC주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구분돼 자가 격리해야 하는 근로자 등을 위해 최대 3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급 병가가 없는 업체도 최대 3일간 하루 최대 $200까지 직원에게 지불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이 기간 유급 병가 초안을 만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근로자 2명 중 1명은 유급 병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가 연방 공무원과 일부 사업체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캐나다인 절반 이상이 의무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누스 리서치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53%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21%도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전해 총 74%가 찬성했습니다. 반면 24%는 반대했으며 나머지 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선 퀘벡과 온타리오주가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대서양주보다 찬성률이 더 높았고 18세에서 54세보다 55세 이상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이 밖에선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의 입국 허용에 대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50%가 우려된다고 답했고 반대로 49%는 걱정되지 않는다고 말해 우려와 찬성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18세에서 34세보다 35세 이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